예,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오프로입니다. 비가 오네요. 네, 그래도 행복한 어린이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가 되게 짧았죠. 앞뒤로 다 끊어 먹어서 3일 정도밖에 안 열렸는데,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걸로 제가 마지막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그 SG 소시에테 제너럴 CFD 계좌 관련해서 지금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라정현 이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 저도 사실 관계된 분 얘기 듣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진짜 쉬운 돈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돈이 잘 되고 야 뭐 계속 돈 버니까 더 갖다 놓고 사실 사람이 항상 그런 게 이 사이클이잖아요. 알면서도 저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뭐가 정말 잘 돼서 밑에서 어떻게 급이나 샀어요. 그때는 잘 안 사죠. 아마 밑에 사라 그래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혹하면서 자꾸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끝에 피날레 칠 때에 대해서 막 엄청 올라갔을 때 되면 빚을 내가 막 사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 심리의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그걸 참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사이클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좀 공포에서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사놓고 어떻게 좀 사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서 막 이렇게 어지간하면 사실 불타기는 안 하시는 게 원래는 좋아요. 예. 낮은 단가, 제가 투자의 제 1원칙, 싸게 사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단기로 매매할 때든 중장기로 매매할 때도 다시 같습니다. 원래는 같아요. 올라가서 불타기 할 때 제가 뭐 상따 같은 단기적으로 보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수익이 나면 밑에 있는 단가 유지하면서 그냥 수익을 관리하고 또 많이 오른다 싶으면 한 2배 정도 오르면 1배 정도 빼고 사실 이런 게 원칙이죠. 예, 사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돼서 많이 손해 본 적 있어요. 예, 진짜 그런 적도 있는데 쉽진 않지만 그걸 원칙으로 일단은 새겨두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개인들이 간접 투자를 안 하세요. 아시죠? 예, 펀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펀드가 좋았던 뭐 옛날에 바이코리아 2000년대 펀드 그 뒤에 중국 관련해서 뭐 인사이트 펀드 2007년에 블랙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펀드 되게 많이 가입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2015년에 이제 중국 후광통 오픈했을 때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차이나 펀드 유행한 이후에 그 뒤에는 없어요. 2018년, 19년에 뭐 라인 펀드 같은 게 이거 다 사업 펀드들인데 돈 많은 분들이 펀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약간 틈새 시장을 많이 공략하는 겁니다. CFD도 마찬가지고요. 뭐 돈 많은 분들 큰 돈을 따라가는 게 물론 자본주의의 속성이고 맞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 CFD나 SG 같은 케이스는 많이 심했죠. 너무 심했습니다. 항상 피날레 되거나 오버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 보고 우리나라 구조조도 그래요. 지금 개인분들이 진짜 직접 투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 분들이 CFD나 다른 거 안 하면 결국은 직접 투자하시는데 또 우리처럼 공부를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해는 하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뭔가 오버되고 너무 쉽고 급하고 올라갈수록 더 갖다 놓고 레버리지도 쓰고 이 반대로 가는 투자의 잘못된 습관 이런 꼭 고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포트 관리하면서 가끔 저도 이제 될 만한 수급주들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또 대박 터뜨리고 이래 되면 또 모을 수 있어요. 꾸준히 모으면서 관리하는 거지 한 방에 몰빵빵 쳐가지고 로또처럼 로또는 되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투자는 확률 게임인데 그런 무모한 확률에 저는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이쪽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제 이제 미국 FOMC에서 25bp 금리 올려서 5.25까지 왔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 끝입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인플레가 물론 잘 잡히진 않고 있지만 인플레는 이제 거의 서서히 잡히고 금리 인상 끝이라 보고 이게 오히려 글로벌적인 가장 기준이 미국이 금리 인상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에는 이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호재라 보셔야 돼요. 밑으로 갈 확률, 안정감을 더 받쳐준다 보시면 되고 미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차별할 될 텐데 어제 제가 조금 걱정했던 미국 가장 기준 지표 우리나라의 3전이라든지 2차전지 같은 그 지표 종목인 애플 실적이 나왔어요. 자, 맥이나 이쪽 애플 다 좋아하시겠지만 아이패드 같은 거 매출 자꾸 떨어지고 있죠. 잘 안 팔려요. IT가 2020년 워낙 피크 친 것도 있지만 애플이 신사업이나 신성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플카가 됐든 VR이나 XR이 됐든 신제품이 나올 때가 됐죠. 아직 그 폴더블도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다행히 중국에서 여전히 애플바가 많아서 덜 빠지긴 하는데 조금 줄어요. 중국에서는. 워낙 미국, 중국 안 좋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도 뭐 그거 따지면 중국 애들은 미국 애플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 덜 빠지는 거죠. 서서히 탈중국해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아이폰 생산을 하고 인도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만 접근하니까 애플이 인도가 좀 괜찮아지면서 선방을 했어요. 애플이 안 꺼지면 내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괜찮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또 지방은행 얘기 많이 나오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대마 불사예요. JP모간이 이번에 큰 거 작은 거 하나 지방은행 인수했지 않습니까? 짜잘하게 터져요. 우리나라도 짜잘하게 터질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정시를 우리 보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그런 짜잘한 그런 위험한 거 투자는 안 하잖아요. 그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미국은 밑에서 그냥 차별화되면서 하단 박스권 등락할 거고 AI나 반도체 같은 거 성장 동력 키우면서 서서히 만들어 갈 거라 봅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고용이나 소비가 견조한 편이에요. 그래도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십수년간 주식에서 번 돈이 얼마입니까? 미국 국민의 70%가 주식하고 아주 중장기 투자 정석도로 하시니까 쉽게 안 꺼지는 거예요. 연로도 아직 많고 아직 일자리 잘 안 들어오고 고용도 지금 5월달 6월달에 법제가 바뀌어서 트럼프가 왜 국경장벽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풀리면서 이민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고용이 조금 늘 것 같습니다. 그래는 덜 타이트해질 거고 조금 좋아지겠지만 여전히 소비가 괜찮기 때문에 서서히 스티키하게 그래서 금리는 쉽게 인하는 못한다. 저는 저런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고금리가 끝났다는 게 상당히 괜찮은 틀이고요. 한국은 아시겠지만 소비가 좋을 리가 없죠. 가계부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전 여전히 부동산 뭐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 듣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오래 한 분들 같이 들어보면 하반기에 지금 덜 빠진 강남, 서울 쪽 또 한 번 터질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되게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분들은 여전히 저는 내년까지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뭐 시간 있는 분들은 좀 보시라 그러고 올 하반기는 여전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는 아직도 위축이 돼 있어요. 여전히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시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소비가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한국은 수출이 또 반도체 이쪽이 안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소비도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번에 4월달 CPI 물가가 3.7이 났어요. 자, 미국 아직도 5%대죠. 5.7이었고 영국이나 유럽 쪽은 10% 9%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비해서 우리나라 물가는 3%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 하는 총재가 물가가 아직도 스티키하다.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죠. 어떻게 마우스 컨트롤이니까. 하지만 하반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런 것들 오히려 정시의 호재예요. 미국은 고금리 유지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미리 금리 인하를 해서 정시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제 올해 가장 큰 기본이고 이후만 그런 거 아니에요. 2009년도 10년도 그랬습니다. 같은 패턴 사이클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가장 유가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러시아가 막 급주고 뭐 오페이 감산해도 그때 78불 뭐 80불 근처 가다가 다시 66불 68불까지 떨어졌어요. 유가가 빠진다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인플레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이런 거 바닥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부동산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한미 금리 차가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5.25고 우리나라 3.5인데 얼마나 커?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20년간 봐도 한미 금리 차에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빠지고 오로 같이 가요. 더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1330원, 40원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26169 말씀드렸죠. 지금 오히려 미국 금리를 이제 올렸지만 끝났다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사실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약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로존이 강세인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왜 주요국 통화 5개를 합쳐서 만든단 말했잖아요.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유로화라든지 이제 엔화 같은 건데 유로화가 지금 사실은 여전히 금리를 또 올렸지 않습니까? 전 유로가 조금 경제가 걱정되긴 한데 어쨌든 금리 올리고 그쪽은 사실 금리 잘 좀 보긴 해야 돼요. 선진국끼리 노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머징은 저는 좀 따로 보고 우리나라 특수한 경제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잘 걱정하지 마시고 예전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환율 다시 131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 1300 위에서 올라갈수록 저는 좋은 기회라 보고 하반기 이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아두시면 하반기 좀 넘어가서 1200원 이하로도 좀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26160. 자, 국가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 대표 인식 끝났고 소형 이슈 나오지만 짜잘하게 계속 터질 거예요. 아주 예전처럼 큰 이슈는 아닐 겁니다. 정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대마 불사하고 물론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된 체계화된 상태, 안정성이 보강된 상태에서 리스크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닐 거고, 하지만 6월달, 7월달, 6월달 곧 되는데 여야 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죠. 트럼프 때 이래서 사실 문제도 되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여야 정치가 조금 그렇죠. 서로 사이는 안 좋고 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 그렇게 정치적으로 조져도 또 뭐 이제 블링컨 보내고 또 화해 제스처 취하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틀을 또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만큼 그렇게 겁을 내지 말고 단기적으로 등락될 수 있는 단기슈 정도로 한 2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사실 올라오면 좋죠. 근데 중국이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콩이나 중국 증시, 위안화가 사실 그렇게 큰 뭐 상승 못 주고 있어요. 횡보 중이다 보니까 안 좋다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제 올라와주면 MSCI 자금 같은 것들이 이머징이나 우리나라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물론 코스피는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 하지만 적극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같이 빌빌거리는 거죠. 중국은 여전히 근데 이런 의정화는 강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상방적으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유로 말씀드렸지만 금리 또 올렸고요. 긴축이나 물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조금 리스크는 있는데 유로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 관찰 대상으로 봅니다. 한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2차전지 내 중기포트 변동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시장에 좀 드리겠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29K 나스닥 비슷하게 등락했나 말씀드렸고, 자, 우리나라 코인을 계속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말고 뭐 개별 코인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코인이 상장할 때 그 피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금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 틀고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뭐 다 그랬고, 아직 이게 뭐 그 주식 같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법제도 아직 개편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트래블룰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하는 걸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나 체계화를 좀 약간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게 보면 지금은 좀 빌빌대도 이게 체제가 잡히면 또 코인 경제에서는 나쁘지 않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섹터 2차전지 여전히 대장주인데, 제가 에코프로 BM을 이번에 좀 절반 이상 또 줄여드렸어요. 추가로 비중을 줄여드렸고, 전반적으로 지금 5월달 들어서 되게 초기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2차전지는 대장이라 저는 보는데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게 안 보여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내에서는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5월 들어 외국인 2차전지 좀 파는 게 있어요. 파는 건 있지만 그게 뭐 확 나간다는 건 아니고, 코스피 쪽은 여전히 괜찮지만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LNF 시가총액 1, 2, 3위 뭐 셀티노가 땄다고 있는데, 이쪽에서 사실 신용이라든지 이런 쪽이 보고 있잖아요. SG나 CFD 쪽에서 1조 정도 지금 신용이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개인들의 어떤 팬덤, 뭐 중장투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때 빅게임 말씀드렸지만 중장투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에코프로 BM이 안 좋아서 줄인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그냥 뒀어요. 워낙 대장이기 때문에 뒀는데, 에코프로 BM은 비중 축소를 절반 이상 더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잠깐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중기 포트 절반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올랐을 때 좀 팔았죠. 위에서 밑에서도 팔고 올라서 다 팔고 이제 많이 없어질 거예요. 사실 조금 남기셔도 됩니다. 좀 남기시고 사실 거의 다 팔았는데 25만 7천 원대 팔았죠. 팔았고, 여기서 뭐 팍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코프로는 자회사 상장이나 이제 원재료 일원화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코스닥 1등 종목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아직 그냥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중기 포트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코스피 애질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작년부터 올해 뭐 계속 지금 박순혁 이사 막 얘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도 물론 참고를 하고 보지만 제 기준은 항상 그래요. 대형주들은 수급입니다. 물론 밸류도 좋고 다 좋지만 머니 파워를 항상 많이 보는데, 코스피, LG엔솔,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코스피 종목 중에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SDI를 조금 빠지고요. 빼고 한 절반 이상 빼고 SK 이노베이션을 좀 더 넣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SDI가 삼성그룹 내에서 사실은 프리미엄이 원래 있거든요. 삼성그룹은. 근데 2차전지 내에서 삼성그룹의 프리미엄을 보고 약간 보수적으로 수주들을 발표한다 봤는데 실제 수주가 좀 적어. 약간 적어서는 좀 약합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올랐죠. 손해 본 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 기준으로 작년 11월 기준 올해 초 기준으로도 한 70만 원대 원래 제가 100만 원까지 다시 봤어요. 그죠? 100만 원 봤는데 지금도 끝난 건 아니지만 전체 비중 내에서 강하고 약한 걸 따져서 비중을 조금 조정한다 보시면 돼요. 이 정도에 좀 팔고 SK노를 제가 조금 넣어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종목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차전지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페라이트 테마라고 있어요. 페라이트 삼화전자가 원래 이제 대장주였는데 제가 드린 종목은 아닙니다. 말씀 잠깐 드리는 이유는 뭐 약간 반성 내지는 그런 패턴인데 SG나 CFD 때문에 이제 뭐 금감원도 그렇고 2차전지 비스무리한 테마를 집중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근데 이게 삼화전자 뭐냐면 그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그 CEO가 거기 들어가는 이제 중국 히토류 같은 걸로 자석 같은 거 쓰는데 그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탈중국한 입장에서 좀 빼고 원래 사실 친중인데 머스크는 워낙 그쪽에 매출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소팅해서 이제 그 트렌드 바꾸는 거죠. 어쨌든 그 빼고 새롭게 뭐 페라이트라는 그 신규 물질로 해서 대체를 하겠다.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테슬라잖아요. 그 테슬라에 대한 재료는 아직까지 잘 못 키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죠. 삼원전자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급속도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안 봤던 이유가 실제 매집도 별로 없어요. 매집도 별로 없어서 아주 급속하게 조성된 급등 테마였죠. 보기에는 계속 봤는데 SG나 CFD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사실 되게 우수하게 들어왔어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 되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은 끝났다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 확 빠졌어요. 그죠? 금요일 빠졌는데 장중에 또 땡겨 버렸어요. 좀 급한 거죠. 급하고 원래는 이게 눌목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이때쯤 잡으면 되게 안정적인데 이게 장중에 이렇게 확 뺐다가 물량 털고 다시 땡겼다는 거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물론 빨리 끝낸다는 게 바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뭐 좀 올리다 빠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매매하기 힘듭니다. 일단 이게 대장이고 나머지 이지라든지 그 미래나노텍이 자회사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2등 3등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급등 종목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갖는 테마는 대장 좀 보면 되는데 삼원전자는 내가 봤을 때는 사는 건 아니다. 어쨌든 놓쳤던 거기 때문에 SGFD 천하단타대일처럼 단기로 가는 큰 수급들이 계속 놀았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딴 것들은 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좀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수급도 이미 이쪽도 꼬여 있고 이미 얘들은 저는 끝났다 봐요 사실. 이쪽 삼원전자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끝났다 보기 때문에 접근 건집니다. 이래 되면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조금씩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리 조정받았던 섹터나 테마 종목들의 정리되고 선택 집중되는 과정을 저는 보고 있는데 2차전지 말씀드렸죠. 2차전지 일단은 빼드리고 이제 조정시켜 드리고 있는데 미리 빠진 또 다른 2차전지도 있습니다. 뭐 코스모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걔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반도체를 보는데 오히려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 미국 관련해서 장비 수출도 이제 1년 더 유예해주고 미국에서 그런 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부장이 빠지더라고 이제 보니까요. 뭐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 HP, SP 정도로 관중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확 못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직 약한 것 같고 바이오에 지금 제로 났죠. 어제 보시면 이제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미 같은 거 많이 올라갔죠. 오토론텍 같은 것도 맞나? 하여튼 그쪽까지 올라오랬는데 아직까지 얘들은 바닥에서 바닥 잡는 정도고 하반기 때 우리나라 금리나 모두가 나올 수 있는 하반기 때부터 저는 적극 공략하다 봅니다. 그래서 비보존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비보존도 재료가 사실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저랑 조금 더 넣어드릴 수 있어요. 1차 매수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00원 사이에서 비보존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지금 뭐 유로메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조금 매집이 들어와요. 내가 봤을 때 로봇 끝난 건 아니거든요. 어닝 시장 말기로 가고 할수록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메카나 램보 이런 것까지 보고 있는데 어제는 유로메카 같은 케이스는 매집이 조금 밑에서 들어오더라고요. AI도 지금 약하긴 한데 코난이나 이런 것도 바닥에서 조금 매수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나를 여러 가지 안 사드리고 말씀드렸던 2구 산업 들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다음 엔터나 STT에는 JIP나 뭐 하이브 그다음 트론까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드린 건 2구 산업이고 한 방에 이제 그 루트론을 보내드렸죠. 루트론을 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차이나 관련해서 이런 거 큰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적 나오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보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하고 선택 집중하고 이제 대형주들 이쪽 테마 이쪽으로 단타되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셀인 메이 5월에 팔아라 얘기도 있는데 지금 횡보 조정 정도 보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물론 시장은 대응하겠지만 이런 심리 때문에도 지금 매수 팍팍 안 들어온 건 사실 맞아요. 큰 흐름상. 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 없이 오히려 큰 흐름은 나왔으니까 바닥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DI 주력 SK 참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원래 정유회사예요. 우리나라 3대 정유회사인데 SK이노를 우리가 추천드리고 2차전지 보는 이유는 SK온이죠. 우리나라 대형 셀 메이커의 가장 3대가 LG 그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인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캐퍼들 수주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5월, 6월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든 그다음에 해외든 그 유럽 쪽하고 전부 양극재나 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나올 거고 미국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SK이노가 사실 수주가 많아요. 제가 SDI보다는 SK이노가 수주 많다고 지금 어느 정도 확인하는 거고 이번 주 보시면 되게 장이 안 좋았거든요. 되게 견조합니다. 되게 견조하게 잘 받치고 매수들이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들어와요. 여기서 개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당연히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보시겠죠. 덜 빠졌고 잘 버텨요. 그래서 SK 본주랑 SK 우선주를 섞는 거는 개인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하여튼 SK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에코프로가 지금 자회사가 되게 많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장할 겁니다. 근데 그게 빨리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었을 때 2차전지 국내는 가장 큰 원년이기 때문에 주식 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되게 큰 기회로 봅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 보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M&A든지 상장하던 얘기 나오죠. 에코프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잘 안 빠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SK이노베이션의 SK온이 100% 지분 가지고 있어요.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말에 SK온의 기업 가치를 22조 정도, 25조 정도 책정을 해요. SK이노베이션 시총 얼마죠? 16조입니다. 16조. 지금 이보다 그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이미 물주분할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정서상 문제도 없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이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랐죠? 걔들은 상장 2020년 7월, 2021년 1월인가 3월 달에 상장됐는데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간 게 SK 케미칼이에요. 아마 목표방 있는 분 아실 거예요. 케미칼 저희도 매매했던 적이 있는데 SK 케미칼 늦게 잡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게 한 10배 올랐어요. 한 3, 4만 원짜리가 한 30만 원 갔죠. 이게 SK 바이오팜 이런 거 상장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그때 보면 이 무거운 것들이 바닥에서 2배씩 또 빠져 또 2배씩 또 올라갔죠. SK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SK 그때 한참 장 좋았던 테마 맞는 대형주였던 물론 그 당시 실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2차전 실적 나오잖아요. 어닝도 나오고 성장도 되고 정책도 좋잖아요. 그래서 중기 종목 위해서 SK이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온이 지금 본격적으로 상장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분위기상 캐파 정설이나 에코 프로 분위기만 봐도 SK온 상장 분명히 이슈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SK이노를 확대를 해드릴 거고 다음 주에 그 비중을 좀 변화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시장 중심 지난주 말씀드렸던 코스피 2480 코스닥 820 정도는 바닥 형성됐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드는 과정이고 단기로도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종목 장세 만들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은 지루하지만 선택하고 집중되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일적 제가 중간 말씀드렸고요. 이구산업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구산업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냈어요. 구리가 지금 구리랑 똑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닥터골퍼 국제 시세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제 구리가 모자랄 거다. 2차전지든 반도체든 중국의 수요든 경기가 중국 쪽에 아직도 확 올라오진 않지만 중국이 이 정도로 강하게 지금 경기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구산업은 산업재로서 효과가 있다 보고 제가 수급 매집주 말씀드릴 때 이게 세력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수급 분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다 아실 거라 보는데 변동성 심하지만 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비중 조절해야 되지만 그 위에는 괜찮고 6,000원 안착되는 과정이고
또 뭐 백업 약간 줬지만 괜찮고 1차적으로는 제가 6천 후반에서 중반에 후반 정도 되면 1차 팔라고 그래요. 예, 팔고 그럼 보면서 또 살 게 있다고 보니까 요 정도에서 우리가 사놓고 한 요 정도에서 판다. 그렇게 1차 20% 정도 보고 있다. 뭐 흐름 따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같은 것도 보면 2차 전지 편제가 되고 있는데, 자, 미래나노텍이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페라이트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든 저것든 간에 올라와서 빼지진 않았습니다. 조정 많이 받았죠. 이때 조정 많이 받았죠.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급할 건 없는데 일단 바닥 만드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바닥 분위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F가 있어요. LNF가 사실 LNF가 코스닥 지금 3위, 4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케랑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좀 약해요. 예. 이게 지금 신용 비율이 좀 많죠. 예. 그 다음에 개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사실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게임이나 단타게임이나 외국인들 수급, 코스닥의 어떤 전체적인 비중, 2차 전지에 대한 이게 다 혼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걸 더 빠르게 빨리 갈 걸 제가 찾아야 되는데, 코스닥 워낙 큰 종목이고 뭐 중개에서 비중 조절시켜 드렸기 때문에 LNF 자체는 제가 아직 가지고 손에 좀 보고 있지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약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비중 조절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환율 말씀드렸죠. 1300 이상에서 싸다. 중기로 보시는 분들 지수 ETF나 환율 ETF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1330원 40원대에서 또 반등 싹 줬죠. 뭐 한 2% 올라갔는데, 한 이 근처에 사놓으시면 우리는 저 위에서 파란색 있는 8000 위에서 파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중기 포트.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제가 마지막 투자 관련 말씀드릴 거는, 초기 때 말씀드렸던 급하게 빠르게 이런 것보다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장은 제가 매일 보고 안 좋을 때는 쉴 수도 있고, 잘 좋을 때는, 장 좋을 때는 또 확 많이 땡길 수도 있고,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종목 이런 것도 말씀 가끔 드릴 테니까 전체 포트나 추세는 변한 게 없고 살짝 비중 조절해 주시고, 중기 투자는 어닝과 실적 기준으로 수개월 투자하고 홀딩하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좋은 거고요. 올해 같은 케이스는 단기 매매 비중 갖고 있는 것들은 시장기 테마 이런 것들 제가 수급 위주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구사는 말씀드렸고, 이것도 아까 개인적으로 지난주 틀렸다 막 이번 주 또 그러시더라고. 올라가면 사고 싶대 막 그냥. 팔면 불안하고. 이제 그렇게 말고 반대로 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기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하면 이 투자 이론칙, 빠질 때 쌀 때 사자, 이게 가장 이론칙입니다. 그러면 또 큰 애들 안 빠지면 어쨌든 걔들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올려서 또 저것도 장난칠 거니까 그런 수급 분석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린이날 행복하게 우리 애들이랑 같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3일 잘 쉬신 뒤에 제가 월요일날 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